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석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을 살려줄 책, 바로 작은 것의 힘, 사소한 행동의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원치 않는 감정에 휘둘리게 하는 나의 감정 상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과 차근차근히 이 책에 나온 순서대로 영상을 찍어 드릴 텐데,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또 제가 해드리는 영상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무엇을 갖추라고 하냐면 심리적 유연성을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체적 유연성이 목을 구부리거나 움직이거나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반응하는 능력이라면, 심리적 유연성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도 회피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스트레칭, 운동, 몸에 좋은 식습관 등을 통해 몸이 유연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듯이 자기 성찰과 명상, 그리고 당장은 불편해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 심리적으로 유연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앉아서만 지내면 몸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더 경직시키는 일들도 있다. 심리적으로 경직되며 우울증과 불안감, 중독 증세, 질병이 발생하거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을 품을 위험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심리적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한 전략들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원치 않는 감정을 우리가 완전히 원치 않다고 해서 그 감정에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무력감,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보다 중요한 건 그거를 수용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심리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심리적 유연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숙한 방어 기제 혹은 회복 탄력성, 이런 것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심리적 유연성의 이제 반대말이 나와요. 유연한다의 반대가 뭐죠? 경직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경직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이 심리적 경직성을 초래하는 세 가지 정신 상태인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 휘둘리게 하는 우리 정신 상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현재에 대한 인식 부족. 과거나 미래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심리적으로 경직된다. 이미 벌어진 일을 계속 되새기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얽매이면 자기 인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현재, 지금 이 순간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제가 그 삼성에서 강의를 했을 때였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삼성에서 강의를 했을 때 거의 처음으로 그 차가 왔어요, 집까지.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에스코트를 받고 강의장을 갔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삼성에서 강의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강의했을 때 강의 대상자가 한 3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강의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과 했어요. 이제 강의를 하는데 긴장을 했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딱 강의장에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제가. 한 5분 동안. 왜냐면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눈이 보였어요, 눈이. 근데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 쳐다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정확하게 눈동자가 안 보이니까 뭔가 제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 긴장을 억누르고 있던,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하는구나,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억누렀던 것이 팍 삐져나오면서 5분 동안 제가 횡설수설 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다잡고 이제 강의를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고 나서 되게 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그때 강의였는데, 스스로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한 50점 밖에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은, 시간이 지나도 자꾸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내가 어설프게 했지? 왜 그때 정신줄을 놓았지? 그러면 자책이 되는 겁니다. 자책이 되는 거예요. 되게 또 나름대로 그 강의로 뭐 책도뿐만 아니라 강의로 이제 먹고 한창 살려고 했을 때였거든요. 삼성에서 강의를 잘하고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스스로 평가를 좋게 줄 수가 없어요. 50점밖에 못 주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도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 현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집니다. 나한테 주어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현재인데, 과거에 했던 그런 생각들이 저를 발목 잡아서 그때 어떤 아쉬움, 어떤 자격지심, 그런 것들이 저를 계속해서 제 감정을 막 내 마음을 공격하고, 그 공격함으로써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현재와 떨어지게 만들어서 점점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 감정, 안 좋은 감정을 저를 휘둘리게 해가지고 내 귀중한 시간이 현재를 나와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부족했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심리적 유연성을 갖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20대 때는 항상 제가 게임 중독에 빠졌지만,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미래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미래는 뭘 할 거야, 나름 다 사람이 꿈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나의 현재는 그 미래에 그 꿈에 뭔가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창한 꿈만 생각하면서 현재 안위를 하는 거죠. 왜? 나는 이런 큰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난 여기서 최고가 될 거니까. 난 거기서 이렇게 해서 내 원하는 직장 얻을 수 있을 거니까. 나는 일찍 은퇴를 하고 내 자유로운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간에 그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에 그 달콤함에 빠진 나머지 현재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현재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미래의 달콤한 꿈만 생각하면서 현실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경직되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정신 상태는 현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가 필요하겠죠? 현재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죠. 읽어드릴게요. 현재에 대한 자각. 자기가 살아가는 현재의 순간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다 융통성 있고 현명하면서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트 그리드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츄에이션, 현재 상황과 현재 상황을 한번 기술해보고, 이모션,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있을 때 회피하는 건 어떤 거고 우리가 지향하는 건 어떤 것인지를 쓰게 만듦으로써 현지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거기서 우리가 회피가 아니라 지향한 뭔가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해주는 그 툴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돼요. 근데 심리적 경직성이 있을 때 원치 않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과 감정의 함정에 빠진다. 현재와의 접점을 잃을 정도로 본인의 생각과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나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멀리하려는 헛된 시도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함정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무거운 대가가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초창기 때 그때 이후로 많이 반성을 했는데, 와이프랑 싸우다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남자들이 있잖아요, 막 벽 치는 거. 그때 제가 원래는 와이프랑 사귀었을 때도 이게 막 치는 거는 하지 마라, 한두 번 쳤다가 와이프가 너 이러면 나랑 헤어질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초창기 때 제가 너무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그 토스트 기계를 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었어요. 토스트 기계를 쳤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지금 이렇게 호리호리해서 힘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진짜 제가 분노에 차였었나 봐요. 토스트기가 박살이 나고 제 손이 아작이 났어요. 제가 그 다음 날에 그 결혼식 사회를 봤었어야 되는데 결혼식 사회를 붕대를 메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감정 속에서 메모리 돼가지고 그 함정에 빠져서 지금 돌이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나중에 후회될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네. 심리적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어떻죠?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분노라는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이 있었을 때 이거를 유연하게, 그걸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데, 심리적 경직성, 우리 마음이 이게 경직돼 있으면 이 감정에 메모리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책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전략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해결책이 원치 않은 경험까지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 사고와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5분 탈출법 같은 것이 나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어떻다? 더 나은 솔루션, 나중에 후회되지 않는, 장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전략들이 이제 책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일을 그만둔다. 자신의 행동의 방향감각이나 목적의식, 진실성이 부족하면 심리적으로 더 경직될 수 있다. 본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확실히 모르면 행동을 이끌어줄 중심축도 약해진다. 그 결과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 무계획적으로 행동하면서 생각과 감정이 휘둘리게 된다. 그리고 이런 행동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나 원하는 자리에서 더 멀어진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치 않은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우울을 벌이게 되고,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모습과 떨어지게 되면서 더 실망감이 되게 되고, 실망감이 들었을 때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그 마음의 더 아픔, 또 마음의 실망감, 이런 것이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진짜로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책에서는 크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 중요한 일에 참여,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자기 삶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런 핵심적인 가치관을 통해 계속 발생하는 작은 행동들을 이끈다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우리가 멘탈을 부여잡고 꿋꿋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내 삶에 나만의 가치관을 잘 확립하고 있으면 원하는 감정에 휘둘려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우울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또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확인을 하고 그 가치관을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언행이 가치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떻다? 정말 중요한 일을 그만두는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해줄 수 있도록 이 책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리적 유연성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되냐, 우리 정신 상태가 현재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나오면서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게끔 만들면서 금같은 나의 시간을 쓸데없는 걸로 소비해 버리고 낭비해 버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감정이 매몰돼 가지고 결국 내가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혹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해야 될 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심리적 유연성 갖추기 위해서는 뭐다? 현재에 대해 자각을 하고 원치 않은 경험까지 이거를 수용하고 날 관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만의 확실한 가치관을 확립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내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관과 나의 언행, 내가 하는 행동과의 연결을 잘 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할 때에 어떻게다? 우리의 심리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전략이 나오거든요. 아마 다음에는 제가 5분 탈출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 책 읽으시면서 또 방송 보시면서 우리가 하루에 5분 또 10분 이렇게 훈련해 나간다면 멘탈 각, 우리의 심리적 유연성의 레벨이 10점 만점에 10점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